예, 오늘은 통일 코리아의 나라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이 얘기입니다. 지금 요즘 보면 통일이라는 얘기를 거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정치가도 그렇고, 인문학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 통일이라는 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는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한 20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이 나라 이름을 뭘로 할까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를 해왔습니다.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막 이것저것 말소리 크게 내는 사람 이름이 나라 이름은 되지 않기 때문에 역사를 한 사람으로서 그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통일 코리아의 이름을 내놔야 되겠다 해서 연구를 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통일된 나라 이름은 한글로 고리라고 정했고, 한문으로는 고리, 똑같은 고리입니다만, 그 다음에 라틴어로서는 코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리에서 코리아가 왔다는 건 다 아시죠? 근데 마찬가지 이 아라는 말을 붙이면 나라 이름이 되기 때문에 코리아라고 써도 좋지만 우리는 고리라고 쓰고 그쪽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코리아라고 쓰면 되겠죠. 이게 지금 결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왜 이렇게 써야 되는가 하는 얘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된 그 나라 이름이 가장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고려연방국이라는 나라를 제안을 했습니다. 통일된 나라이면 고려를 쓰자. 그 다음에 박창욱 고려, 그 다음에 옛날 조선대학의 박연채 고려, 그 다음에 서울대에서 한국사를 가르치시는 한영훈 선생 코리아, 그냥 코리아로 쓰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설가 고은 선생은 조선, 고려, 한국, 아리랑에서 선택하자. 남북 공동 토론에 의해서 코리아가 아니라 시자를 써서 코리아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동걸 코리아, 허열 코리아, 조동걸 코리아, 정구복 정신문화연구원에 계시던 정구복 선생이 한조 또는 조한, 이것은 남한이나 또는 북측의 두 이름을 섞어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LA에 지금 계시는 고리, 그리고 이제 제가 고리, 물론 이 고리라는 이 얘기는 저 상의에서 나온 거이다만 이 오인동 선생님하고 나하고 차이는 한문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인동 선생님은 원래 하버드 의대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따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나는 콜이라고 K를 쓰고 그분은 골이라고 G자를 쓰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고려, 코리아도 고려에서 왔죠. 코리아. 막 이거 빼놓고는 다 고려가 전체적으로 다 차지하고 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좌파에서는 조선을 얘기했고 우파에서는 대한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중립적으로 고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1948년도 국호를 정할 때도 똑같이 그때도 조선, 그 다음에 대한, 그리고 중립적인 것으로 고려가 나왔었습니다. 항상 다녔던 건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할 것인가, 아니면 북쪽에서 조선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제3의 고려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논의가 돼야 될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통일되었을 때 우리나라 이름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야 된다고 그 조건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첫째, 남북은 물론 해외 동포들까지도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름이어야 되겠다. 네. 그 다음에 국호 가운데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이름이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말 또는 한자만이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빨리 알면서도 그 이미지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나와야 된다. 이건 뭐냐면 세 번째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결의의 역사와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나라 이름이어야 한다.
첫째, 시간적으로 우리 역사 전체를 대표할 것. 두 번째, 공간적으로 역사 전체의 강역을 아우를 것. 그리고 그게 아까 코리아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고유한 말로 스스로 우리가 지어서 쓰던 이름이어야 될 것. 어떻게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저는 제가 낸 고리가 또는 고리가 이 세 가지 조건에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 그걸 증명해 가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에 제가 두 권의 책을 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통일 코리아의 나라 이름 시리즈입니다. 통일 코리아 나라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시리즈인데, 첫째 번 것이 고구려의 번디 이름은 고구리였다가 한 권이고, 그 다음에 장성이 바꾼 나라 이름 고리. 고구리 시대 때 이미 나라 이름을 고리로 바꿨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나라 이름으로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왕건의 고리국만 갖고는 500년밖에 안 되니까 우리 역사를 다 대비할 수 없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고구리 때도 이미 250원을 썼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속의 이 언어가 무쿠리 또는 메쿠리, 맥고리 해가지고 이 이름들이 굉장히 실크로드를 통해서 많이 쓰이고 있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고리라는 것이 왕건의 고리 시대가 아니라 이미 고구리 시대 때 그러한 이름들이 멀리는 막 북초원에서부터 로마까지 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상징을 사마르칸트까지 해서 전부 세 권의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통일 코리아의 나라 이름 시리즈가 지금까지 5권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나 내년에 걸쳐서 이 발해는 고구리를 이어받았다는, 그리고 발해 시대에 또 고구리를 썼었던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고, 그 다음에 왜 삼국사기에는 고구리를 쓰고 고리를 뺐을까? 그리고 왜 삼국유사에서는 고리를 내세웠을까? 그런 문제도 이 시대에 자세히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는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저도 지금까지 모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세계지도 그리고 지구본 이런데 나라 이름을 어떻게 썼는가, 조선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다 코리아라고 썼기 때문에 고리가 얼마나 친근성을 전 국제적으로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쓰려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다니면서 저도 놀란 게, 일본의 고야산이라는 산에를 갔더니 임진왜란한 때 참여했던 장군에 대한 비문이 나와요. 근데 그 비문에 보통 조선시대 싸움이라서 조선역이란 말 씁니다. 역. 거기는 전쟁을, 임진왜란 할 때 그 전쟁을 역이라고 쓰는데 고리역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고리 전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말 조선시대도 외국에서는 고리라는 게 많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모두 7권을 다 쓰고 나면 이런 것들을 모아서 통일 코리아의 나라 이름이라는 책을 한 권으로 묶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외적으로 발표했던 게 2015년인데 그때 발표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연구된 것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림으로 인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다려서만 오는 게 아니라 통일이 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통일을 얻어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나라 이름만이라도 내가 이걸 맡아서 해야 되겠다. 누구는 애국가를 미리서 준비할 수도 있고, 또는 그렇게 되었으면 지금처럼 애국가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으키고 있죠. 그런 얘기가 없이 미리서부터 검증하고 잘하고 논의해서 미리서 만들어 놓자. 그리고 국기도 마찬가지다. 그런 면에서 나라 이름부터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왜 고리인가 하는 문제에서 이 발음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1998년도에 고구려 역사 유적 답사라는 책을 내면서 그 안에다가
고구려인가 고구리인가라는 것을 넣어가지고 고구리로 읽어야 된다는 것을 그때만 하더라도 고구리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벌써 25년 전 얘기죠. 그때 제가 이미 이 책에 고구리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썼습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1915년도에 나온 조선 광문의 편 신자전을 보면은 아주 간단해요. 여기 리라고 나와요. 리라고. 그러면 이 리라는 리가 려 두 가지 의미 있다는 게 나와요. 리와 령. 근데 리에는 부딪힐 리, 그리고 여기 고자하고 이 려자를 넣어서 이것은 고리나라라고 읽으라고 나와 있어요. 고리나라라고. 고구리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 대신 아름다울 미자, 고울 미자 이런 것은 려를 쓰라는 거죠. 아름다울 려, 고울 려. 그러나 나라 이름을 쓸 때는 고리라고 써라고 고구리라고 써라고 아주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옥편에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옥편이 전운 옥편입니다. 거기 고리는 고리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정시운 고리, 신자전 조선광문 아까 봤죠? 그 다음에 명문옥편, 신옥편, 하난대자전 다 고리, 고구리, 하난사전 고구리, 큰사전 고구리, 최신 홍지아옥편 고리, 고구리, 대하난사전 고리, 고구리, 대하난 대사전 고구리, 하난대자전 본음은 고리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난 최신 표준옥편 고리, 고구리, 그 다음에 국한 전초 최신옥편 고리, 고구리, 최신 대옥편 고리, 고구리, 라이브 한자사전 고리.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건 옥편을 잘못 읽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고구려, 고려를 많이 써버렸기 때문에 그거 갖고 지금 사람들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또 쓰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자세히 보는 건데 가장 설득력 있는 게 용비어천가입니다. 예. 용비어천가는 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천가예요. 임금을 하늘로 높이는 용이 올라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노래로 찬양을 하는데 여기가 틀리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지금 원 그거죠. 려운이 쇠하야. 예, 여운이 다 되었다 그 말입니다. 나라를 맡으려 하실 때 예, 그렇게 딱 하면서 동해 물가가 저자 같으니라. 저자 같으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에 주가 달려 있어요. 작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려음이 고리야 태조성 왕씨 이름은 명. 그러니까 여기는 이 려자의 소리는 리인이 고리를 말한다. 태조성은 왕씨이고 이름은 건이다. 왕건이다. 그러니까 왕건의 고려라고 쓴 것은 고리로 읽어라는 겁니다. 고리로.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 읽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리로 읽은 이 음을 고리로 읽어야 된다는 것은 아주 명명백백한 겁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고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고리가 멸망했지만 고리 때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자세하게 왜 이 책을 용비어천가를 지은 사람들이 고려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 책을 보시면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동국정원이라는 거. 요건 외래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대주의다를 말하는 중국어를 우리말로 어떻게 읽을 것이다 하는 건데 두 가지예요. 거성은 상성, 거성은 레로 읽는다. 여기 보세요. 레. 요 영은 초성, 중성, 종성에서 종성에 없는 것은 그냥 동그라미를 친 거지 이름을 읽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레로 읽는다. 거성은 레다. 그 다음에 평성은 리다. 그래서 옛날 우리가 음을 따고 있는 한자의 리자가 우리가 아니라 당나라라든가 명나라라든가 거기서 이미 다 두 가지 음이 있다는 겁니다.
시를 지을 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성이냐 거성이냐가. 그래서 리는 평성으로 있고 그 다음에 레로. 여기는 코레아 할 때 여기는 꼬레 이렇게 나옵니다. 프랑스 말로. 꼬레라고 나온 이유는 바로 중국어의 레를 딴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리라고 안 읽어요. 안 읽으니까 신당서는 당서에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하는 외래어를 쫙 써놨어요. 이렇게. 외래어를. 자, 그래서 이 외래어에서 보면은 고리. 고리라는 게 나온다. 고리는 여기 있어요. 고리는 아래 글자, 리어자는 리어와 지의 절음으로 해라. 리어의 첫 글자 리을, 그 다음에 지의 두 번째 모음인 이를 해서 리로 읽으라고 아주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계단을 거란어로 읽으라는 것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여기서 봤을 때 계단을 거란으로 옛날은 글 안으로 읽었어요. 그 다음에 거란으로 읽어주면서 우리 것은 왜 고리라고 안 읽어요? 참 이상하죠. 예. 자, 이것은 신당서에 나오면 한 7개가 나오는데 리어와 지, 리을과 이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린이죠. 린에다 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알고 보면 리을 플러스 리, 곧 고리로 읽으라는 그러한 것이 신당서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치통 가면은요, 보세요. 무려 69번이나 나와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고구리, 그러면 고구리 부여인데 이 고구리에서 이 리자는 리역하고 리을하고 지에서 이하고 그렇게 번이라는 거, 그걸 나눠서 읽는 겁니다. 반절 또는 번음 하는데, 그래서 리로 읽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69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고구리로 읽으라 하는 주가 9번 달렸고, 이 말마자, 이거죠. 말마자로 붙인 거예요. 나쁜 습관이죠. 중놈들 나쁜 습관. 리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구리가 22번 나오고, 고리가 37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치통감만 해도 무려 69번이나 리로 읽으라고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학자들은 뭡니까? 이건 우리 국민들의 책임이 아니라 학자들 책임이에요. 이건 반드시 교과서에 바뀌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왜 고리라고 하냐? 그러면 고구리라고 하지. 더 오래됐지 않나? 고구리가. 근데 고리가 더 오래됐습니다. 예. 고리라는 것은 동명왕편에도 나옵니다. 부여의 옛날 시, 거기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한나라가 우리, 옛 조선을 멸망시켰을 때, 거기에 고구리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414년에 나라 이름을 고리로 바꿨다는 거.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동북공정에서도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왕건의 고리는 앞에 있었던 고구려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걸 나누는데 엄청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고구리 때 나라 이름을 고리로 225년 동안 썼다는 것은 앞으로 동북공정을 대처하는 데서 엄청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학자들 알고 있었는데 전부 고리로 나온 예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충주 고구리비를 보면은 여기에 5월 중 고리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거 왕건이 세운 고리냐? 아니다. 다 아는 거예요. 예. 분명하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고리가 이 부분쯤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5, 6세기 연가 7년이라는 글이 새겨진 게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 중이고 국보 119호예요. 이 뒤에 보면 이게 한번 보세요. 5, 6세기면 아직 왕건이가 고리를 세우긴 얼마 전이죠? 훨씬 오래 전이죠? 그런데 뒤에 보면 고리국 이렇게 나와요. 고리국.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학자들이 해줘야 돼요.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교과서가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6세기는 아직 왕건이 고리를 세우기 전이죠. 양나라의 집공도가 있습니다. 양무지의 아들 소역이 무제즉위, 즉
541년에 그걸 기념해서 조공오는 사람들의 사절 모습을 썼어요. 자, 보면 백제, 신라 똑같죠? 고리국. 그러면 고구리라는 거 고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틀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때는 나라 이름이 이미 바뀌어서 완전히 일반화돼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예. 요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쉬운 거 얘기 말씀을 드릴게요. 고려 때, 고리 때 그러니까 삼국유사를 썼죠. 그 왕력이라는 게 나와요. 처음에. 그러면 이제 조견표죠. 자, 전한. 요건 이제 서쪽 나라에 있는 나라를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신라, 그 다음에 고리라고 나와요. 동명왕편인데. 그게 틀린 거 아니에요? 구자를 써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학자들로 말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고구리 때 고리로 썼다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누가 언제 나라 이름을 고구리에서 고리로 바꿨는가?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미 많이 논의되고 있었어요. 이병도 수나라 당나 이후 580년 이후에는 나라 이름을 고리로 했다. 그러면 그걸 교과서에다 넣어야죠. 그리고 그 얘기를 자기들은 적어도 581년 이후 것은 모든 자료가 고리로 나오니까 고리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김진이 5세기, 정구복, 장수왕 10년대, 그 다음에 제가 413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철 423년, 김육불 만주시대 때 김육불이가 560년, 그 다음에 길림성 고고연구소 이전복 씨 520년, 그 다음에 심양의 손진기 선생 423년, 북경의 양보용이 398년에서 413년. 그리고 이제 나는 평양천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정구복도 그렇고 조경철도 그렇고. 그리고 손정기와 양보용은 관련이 없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뭐 책이 한 권이라 다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2007년 논문에는 제가 고리로 바꾼 시기를 장수왕 11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책을 낼 때는 장수왕이 바꾼 나라 이름이라고 해서 장수왕 원년으로 고쳤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하게 책에 안에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 책들을 사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 주시면 이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삼국사기에는 이게 지금 삼국사기가 좀 빠졌는데 왜 그러면 고리가 바뀐 것을 다 고구리로 했냐? 그게 삼국사기 때문에 그럽니다. 삼국사기는 모든 고리를 고구리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고리하고 고구리어를 분별하기 위해서 옛날 것은 고구리, 그리고 자기가 책을 지었던 김부식이가 살았을 때는 고리로 한 겁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고구리는 8회밖에 안 나오고 다 고리가 72회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국사기는 많이 보지만 삼국유사는 안 봐서 그러지, 삼국유사 이거 지금 삼국시대가 아닌 거 아니야? 삼국사기가 아니라 고리시대 삼국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다 고리예요. 고구리라고 나온 것은 대부분 뭐냐면 이미 고리라고 하기 전에 얘기.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사서에서 인용한 것은 내가 바꿀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회, 그 다음에 장수왕 이전께 6회 빼놓고는 전부 고리를 썼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나라 시대에 따라 달라진 이름을 삼국유사는 제대로 반영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많이 인용한 중원의 각 나라 사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고구리인가 고리인가? 지금 이제 제가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그쪽에 약 1209개의 고구리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구리가 74. 왜냐하면 고구리 세우기 이전에 구리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하구리, 그 다음에 고구리가 130번 나오고 고리가 무려 1002번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고리라는 거 전혀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고리는 왕건이 세운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건이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갖고 공부를 했다 그러면 나머지 1200개 이거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람이 작가가 다음 주제는
예를 들어서 을지문덕 장군의 사수대첩을 쓰다. 그러려면 수서를 봐야 돼요. 근데 수서에 가서 이제 검색을 하겠죠. 지금은 이런 거 전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여기에 보면 구리가 한번 나오고 고구리가 건국했으니까 이름은 건국할 때 이름은 고구리니까 딱 한 번 나오고는 107번이 전부가 고리입니다. 구당서에는 고구리가 천문지에 한 번 나오고 구리가 음악지에 한 번 나오고 이런 것은 모르고 그냥 쓴 거예요. 그리고는 전부 208번이 다 고리입니다. 예. 구당서에는. 근데 신당서에는 이런 실수도 없어요. 210개가 100% 고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구리 시대 때 이미 255년 동안 고구리를 고리라고 썼다는 것은 발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이름을 왕건이 따서 썼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